안녕하세요. 이 배터리 기술에 AI를 접목시켜서 뭐랄까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SSAI. 최근 행보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 보니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SSAI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뭐고 또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주목해야 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AI를 좀 활용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몰레큘러 유니버스라는 자기들만의 AI 플랫폼, 이걸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다 짜고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죠. 아하, AI 올인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대규모 공장 투자 이런 거 없이 좀 몸집을 가볍게 가져가는 소위 캐펙스 라이트 모델이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진짜 산업 현장에서, 그것도 에너지 전환의 완전 핵심 아닙니까? 배터리 분야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숫자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3분기 매출이 710만 달러. 이게 이전 분기보다 102%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기만에 매출이 2배가 넘게 뛰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 배경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에 하던 서비스 매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에 새로 인수한 자회사의 제품 매출입니다. 아하. 서비스 매출은 전체의 한 55% 정도 차지했는데요. 주로 자동차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OEM들. 이 OEM들을 대상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를 개발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5%는 최근에 인수한 UC에너지라는 회사,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판매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수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죠. 아, UC에너지 인수 효과가 진짜 즉각적이었군요. 근데 매출 구성이 이렇다면 수익성은 좀 어떤가요? 전체 매출 총이익률이 51%면 이거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51%이 숫자 자체는 꽤 인상적이죠.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AI 기반 서비스 쪽은요, 마진율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78%요? 네, 여기서 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UC에너지의 제품 판매 쪽 마진은 한 15% 수준이에요. 아,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사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익률도 좀 출렁일 수 있다. 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 부문이 수익성을 확 끌고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기준, 그러니까 1만 기업 회계 기준상 순손실은 2,090만 달러. 아직은 적자 상태이긴 하군요. 네, 아직 흑자 전환은 못했지만 지난 분기 손실이 2,270만 달러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적자폭은 좀 줄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160만 달러를 들여서 자사주 130만 주를 사들인 다음에 소각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주주 가치를 좀 높이고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때 이런 결정을 하죠.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이 적자가 계속되면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점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요, 현금성 자산이 2억 1,400만 달러나 됩니다. 와우. USC 에너지 인수하고 또 자사주 매입까지 했는데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회사 쪽에서는 올해 말까지도 한 1억 9,5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그 사이에 유동성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3분기 동안 운영에 들어간 현금은 한 1,430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야, 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정말 든든하긴 하네요. 네, 그 재부 책임자 CFO가 실적 발표 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 현금은 단순히 운영 자금을 대는 수준을 넘어섰다. 오.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 이걸 넘어서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낼 힘이 생겼고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계획한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새로 시작한 사업들, 이런 것들도 다 첫날부터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정도 강조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성장의 핵심 동력, 이걸로 지목된 몰레큘러 유니버스, 줄여서 MU라고 하죠. 이 AI 플랫폼하고 USC 에너지 인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죠. 특히 그 MU 1.0 버전 출시가 중요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MU9 0점은 SSAI 전략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AI 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학 연구를 위한 AI 워크플로우 플랫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연구용 AI 워크플로우 플랫폼. 네, 배터리 관련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엄청난 문헌 정보를 찾아주는 AI 에이전트, 에스크 기능이죠. 그리고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양자역학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하고 머신러닝으로 물질 특성을 예측하는 기능, Search Formulate.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터리 상태나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 디자인 프리딕트까지.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거의 전 과정을 AI가 돕는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건 뭐 마치 배터리 연구를 위한 어벤져스 팀 같은 느낌인데요. 단순히 정보 찾아주는 걸 넘어서서 예측하고 설계까지 한다니 이게 근데 실제 사업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MU는 그냥 기술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역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구독 모델입니다. 아, 구독료를 받는군요. 그렇죠. 기업 고객들이 월 사용료를 내고 이 플랫폼을 쓰는 거죠. 현재 한 40곳 정도 기업이 시험 사용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흥미로운데요. 이 MU 플랫폼을 통해서 발견된 새로운 배터리 소재 있잖아요. 이걸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네, AI가 발견한 소재를 판다고요? 네, AI가 찾아낸 레시피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와, 진짜 약간 미래적인 사업 모델인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첨단 기술 플랫폼을 쓸 때 그 데이터 보안 걱정은 없을까요? 특히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는 더 민감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배터리 제조사들은 자기들 연구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대신에 아예 자기 회사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 언프레미스 방식 솔루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아, 온프레미스. 네. 근데 이게 SSAI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경쟁사들보다 더 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온프레미스 수요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또 다른 성장 동력인 UC 에너지 인수는 어떻습니까? 인수하자마자 매출의 45%를 차지했다니 이것도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UC 에너지는 주로 상업용이나 산업용 건물에 설치되는 비하인드 더 미터, 그러니까 계량기 뒷단에 설치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인수 효과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나면서 SSAI가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도 기존 2천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2,500만 달러로요? 근데 단순히 ESS 회사를 인수한 것만으로는 시너지를 내기가 좀 어려울 텐데 여기서도 역시 AI 플랫폼 MU가 역할을 하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SSAI 전략의 핵심이죠. MU 1.0의 기능들,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sk, 상태를 예측하는 Predict, 설계를 돕는 Design, 이런 기능들을 UC 에너지의 ESS 제품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자면 ESS 배터리가 언제쯤 성능이 떨어질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리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ESS 제품 자체에다가 AI 두뇌를 심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고객들이 그 데이터 보안 걱정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ESS가 설치된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로컬 트레이닝 기능도 제공합니다. 네. 고객 데이터를 굳이 외부로 보내지 않고도 AI 모델을 계속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오, 로컬 트레이닝? 네. 실제로 이 기능을 도입한 뒤에 고객 불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CEO가 이걸 상자 안에 몰레큘러 유니버스, 그러니까 MU 이너벅스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재밌네요. MU 이너벅스. 네. 이런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ESS 매출이 최소 2배 이상 뜰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AI 플랫폼하고 하드웨어 이슈가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군요. 그런데 SSAI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요. 하이젠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랑 합작 더빈 JV를 세웠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시작은요, MU 플랫폼을 사용하던 고객들이 AI가 찾아준 이 새로운 전해질, 이거 실제로 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요청하면서부터였다고 해요. 아, 고객 요청에서 시작된 거군요. 네,
그래서 SSAI가 지분 90%를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되 실제 생산 설비 투자는 전해질 전문 제조업체인 하이젠이 담당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JV를 설립했습니다. 전형적인 캐펙스 라이트 전략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설계는 SSAI가 AI로 제공하고 생산은 전문 파트너가 맡는 그런 구조네요. 어떤 제품들을 주로 만드나요? 지금 만드는 것들을 보면요. ESSA는 저온 성능 개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용 전해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EV에 들어가는 고용량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있잖아요. 그 수명을 늘려주는 전해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MU를 통해서 개발된 차세대 소재들이죠. 이 JV 설립은요. MU 플랫폼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넘어서서 실제 소재 판매라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소재 판매 매출이 사스 구독 매출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자산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사업에 진출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들어보니 정말 사업 모델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신사업으로는 드론하고 로보틱스 시장 진출도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 드론 시장 상황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전략인데요. 아, 미국 시장이요? 네. 미국 정부나 관련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산 부품, 특히 배터리셀 사용을 좀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고성능 드론에 필요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셀, 이걸 중국 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요인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SSAI는 한국 청주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이런 비중국산 고성능 파우치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계약도 따냈다고 하고요. 단순히 사업 다각화를 넘어서 시장의 빈틈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든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청주 공장이 정말 뜻밖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네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EV 분야는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랑 협력해 왔었잖아요. EV 분야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가장 큰 시장이죠. 최근에 한 자동차 OEM하고 같이 비샘플 라인, 그러니까 시제품 생산 라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오, 비샘플 통과?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6년부터는 실제 차량에 적용될 전해질 소재를 상업적으로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셀 생산 파트너십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나 혼다하고 진행 중인 공동 개발에서도 MEU를 활용해서 새로운 전해질을 계속 찾아내고 있고요. 이것 역시 하이젠 JV를 통해서 생산하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와, SAS, ESS, 신소재 판매, 드론, 그리고 EV까지 정말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그럼 2026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영진은 2026년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각화된 수익원을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창출의 해. 네, 앞서 말씀드린 ESS 사업 성장, MU 플랫폼 구독 증가, 하이젠 JV를 통한 소재 판매 본격화, 그리고 드론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상업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목표죠? 2배에서 3배 성장이라 이야, 정말 야심차네요. 그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Q&A 세션에서도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MU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해질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극 제조 공정을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셀 설계 및 제조 공정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점점 더 포괄적인 플랫폼이 되어가는군요. 소재를 넘어서 공정, 설계까지. 심지어 일부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은 SESAI에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배터리 노하우를 다 담아서 우리 회사만의 맞춤형 몰레큘러 유니버스를 만들어 달라고요? 회사만의 맞춤형 MU예요? 네, 일종의 배터리 바이블을 AI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지식 자산을 관리하고 또 전수하는 도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야, 마치 그 회사 고유의 비밀 레시피 북을 AI로 만드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 MU 플랫폼의 기업용 구독 모델도 좀 더 세분화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기업 고객의 요구 수준에 맞춰서 엔터프라이즈 1, 2, 3 이렇게 3단계로 구독 모델을 나눴습니다. 티어를 나눴군요. 비유하자면 엔터프라이즈 1은 박사과정 학생 수준, 2는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3은 업계의 선임 연구원 수준의 분석 깊이와 기능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상위 티어인 엔터프라이즈 3부터는 온프레미스, 즉 고객사 서버 직접 설치 옵션도 제공됩니다. 역시 상위 티어에는 온프리미스가 포함되는군요. 요구하는 기능과 보안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네요. 드론용 배터리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있었나요? 네, 그 부분도 나왔습니다. 드론 업계에서는 10A, 그러니까 시간당 10A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파우치 셀이 약간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SSAI도 청주 공장 라인을 이 규격에 맞춰서 전환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10AH 규격으로요? 네, 이 한국 생산 시설이 특히 그 비중국산 부품을 선호하는 미국 고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SAI,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강력한 AI 플랫폼이죠. 몰레큘러 유니버스와 또 시에 적절한 인수합병, UC 에너지라는 2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2025년 3분기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튼튼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 구독, 즉 SaaS죠. 그리고 AI가 발견한 신소재 판매, 이건 JV를 활용하고요.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드론용 배터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아주 빠르게 넓혀가고 있고요. 네. 이 모든 과정을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캐펙스 라이트 모델로 아주 영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SSAI 전략의 핵심은 결국 그 자체 AI 플랫폼 몰레큘러 유니버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술적인 우위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스 구독, 소재 판매, 또 하드웨어 판매까지 이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어떻게 특히 데이터 보안에 민감한 글로벌 대기업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특히 그 AI가 발간한 소재를 실제로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은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과연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이 독특한 모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사들의 대응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SSAI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